우리 몸에 있는 독을 빼주는데 정말로 디톡스가 독을 빼주는 건지, 빼준다면 어떤 독을 빼주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디톡스 하면은 네.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톡신인데 독인데 톡신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외톡신이 있고 내톡신이 있는데 네. 외톡신은 뭐냐? 밖에서 들어오는 거.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건 나쁜 거예요. 뭐냐? 물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고. 예.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우리가 화학 물질,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게 많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내독소는 뭐냐? 우리 몸속에 생기는 거. 과도한 활성산소라든지 예.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대변, 소변도 바로 독소예요. 왜? 그게 그러네. 많이 있게 되면 우리 몸에 독소가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항상 이 독소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데 네네. 그 독소가 우리 몸속에 내보내는 작용보다 더 많게 되면은 네. 얘가 쌓여가지고 우리 몸에서 장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디톡스 할 때 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한 가지 물질이나 네. 어떤 네. 영양소 갖고 하는데 그걸 할 경우에 한 가지로 하기 때문에 너무 네네. 장기간으로 하게 되면은 네. 독소를 빼는 게 아니라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디톡스를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소를 빼는 걸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터 디톡스의 개념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네. 이 독소를 뭐 어혈, 뭐 수독, 담음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독소가 몸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나타나냐를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치료법에도 크게 한토하라고 세 개 큰 치료법이 있어요. 네. 한토하는 땀을 내서 배출시킨다. 한, 토는 네. 구토를 시켜서 밖으로 내뱉는다. 어. 그다음에 한은 설사나 대변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버려버리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독소를 네. 배출시키는 걸로 치료하는 것을 옛날부터 접목시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면 설사하는 거 이것도 사실 예, 독소를 맞습니다. 밖으로 예, 빼기 예, 위한 예. 우리 몸의 작용이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설사를 하거나 그럼 모르겠는데 이 독소가 결국 들어온다는 거는 질병 유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구체적으로 이 독소가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예, 네네. 보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올 수가 있고요. 만성. 예,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올 수도 있고요. 아토피, 그다음에 암, 뭐 여드름, 트러블. 여드름도.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네. 6개월 이상 동안 딱히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들을 예.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럴 예. 때 뭐 우울증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도 해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독성 때문에 예, 예. 설사랑 변비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아토피 피부염이나 트러블 같은 경우도 안쪽에 독소가 바깥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니까 예, 예. 몸 안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발적이 예. 일어나거나 예. 종기가 나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고 또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암. 예.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이유 중에 1위인 네, 암이 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이 독성 때문에 네. 생길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니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치유비 책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네. 제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산소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몸에 필요한 거고 그렇죠. 절실한 거고 심지어 예. 요새는 깡통으로 팔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산소가 오히려 이 독소를 유발하거나 이 독소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산소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데 산소 없으면 어떻게 돼? 죽죠. 죽죠. 네. 그래서 산소는 꼭 필요한데 우리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네. 그 산소가 들어와서 어떤 물질에 가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 때 나오는 일종의 그 찌꺼기가 네. 활성산소예요. 근데 그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게 되면 한 2%에서 3% 있게 되면 괜찮은데 네. 그 적당히 있는 건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예. 우리 몸에서 스캐빈저라고 그래가지고 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노폐물을 갖다 제거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 상처날 때 과산화수소 하면 이렇게 막 거품 나잖아요. 네. 그게 해독하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 과도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네. 전 세계 질병이 제가 한번 그때 얘기했죠. 한 네. 17만 개 된다고. 그의 90%가 과도한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네. 얘가 바로 아까 얘기한 암, 그다음에 우리 몸에 생기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아토피 그런 예. 질병이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활성산소가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몸에 어느 정도나 이 독소가 쌓여 있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방법이 있겠죠.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예, 예. 테스트를 한번 네,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리스트가 있네요. 네. 네. 우선 기운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 네. 또 잠들기 어렵고 네. 자꾸 깬다. 네. 3개월 내에 체중 변화가 굉장히 컸다. 왔다 갔다 했다. 아. 눈 주위에 뭐 발목 주위가 잘 붓는다. 네. 네.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네.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네. 또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자주
느낀다라는 7가지의 항목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 테스트를 했어요. 예. 체크를 예, 예.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운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 요 정도. 그리고 와. 이제 피부가 좀 푸석하다. 또 하나 더 한다면 피부가 건조하다. 네. 그 정도 한 2개 정도 저는 체크가 되더라고요. 1번이랑 6번 정도. 6번. 어. 예, 그리고 기운이 없고 자주 피곤한 건 진짜 자주 피곤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애분들하고 네, 그리고 최혜정 저 씨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실 한 3-4개 정도 되는 것 오. 같아요. 일단 잘 붓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하진 않네. 네, 변비가 네. 있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또 피곤한 것도 가끔 있긴 한데 일단 네. 3개 정도로 저는 체크를 했고요. 그래요. 근데 네. 문제는 이우선 박사님이에요. 네, 저는 이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체크하고 나니까 제가 독소 덩어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최근에 기운 없고 자주 아, 피곤하고요. 진짜요? 그다음에 제가 요새 수면이 좀 되게 불량한 편이라서 예, 체중 잠을 변화는 잘 다이어트 못 하는 자고요. 거잖아요. 다이어트는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예. 그건 이제 좋은 거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긴 하는데 또 저는 어. 변비가 있거나 네. 아니면 뭐 탈모가 있거나 또 그런 거는 또 없어요. 네, 네. 어. 지금 보면은 네. 그 현욱 씨 같은 경우는 독소에 안전한 상태입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아무튼 그러게, 안전한 의외네요. 상태입니다. 그럴 리 없는데 제가 이상적인 체크를 했나 봐요. 네. 이러고 네. 싶다라고. 원래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을 하셔도 되는데 아, 또 그래요?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진짜? 아무튼 체크한 대로 네. 보면은 이게 몇 네, 안전한 개까지가? 상태입니다. 두 지금 개까지가 예, 두 두 개에서 개까지는 안전한 상태고 5개까지는 이제 또 3개에서 한 5개 정도 어. 되면은 네. 조금 이제 주의.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태고 예. 5개가 넘어가는 엄청 6개, 위험. 7개 이렇게 되시는 분들, 대여섯 개 되시는 시급하네요. 분들 위험이네요. 위험한 위험하시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음식이나 네. 공기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문제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가장 이 독소, 정신의 독소라고 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스트레스라는 게 뭐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한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우리 몸이 인지를 하게 되면 네. 우리 몸도 체내 생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살살 올라오면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우리 왜 병원 가면 왜 스테로이드제 맞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게 염증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몸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네. 치유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이 일종의 응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비상 상태인데 문제는 스트레스라는 게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장기화될 수가 있는데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낸 부분이 부신인데 예. 이 부신이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치게 되고 결국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독소들이나 여러 문제되는 요소들이 우리 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으로 가죠. 세포 깊숙한 곳까지 가죠. 당연히 뭐 면역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질병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죠. 그렇겠네요. 어우,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잊어보니까 거의 반 의사시네. 그러니까요. 예.